네,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보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테마주들은 오늘 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움직임 상당히 강하죠. GS 홈쇼핑 오늘 4% 이상의 강한 상승세 펼쳐지고 있고 CJ 홈쇼핑도 2%대 상승이 기록이 되면서 홈쇼핑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흐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된 이 종목군들 움직임 좋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종목이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등입니다. 2%대 상승 흐름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매일료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소비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나흘 연속의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매일료뿐만 아니라 거래는 많이 적지만 남양유업도 4%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저출산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등도 강세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0.79%의 강세 코스닥 시장 경신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선물시장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는 0.3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65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시장에서 오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네요. 지금 4일 만에 매도 전환이 된 그 모습인데요. 기관 쪽에서도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수급 상황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오늘 선물 시장은 전일 해외 야간 선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0.7포인트 상승한 265.40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초반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선물 매도분이 좀 나오면서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추세적으로 오늘 하루 그 매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렇게 아직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지금 이평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위로도 크게 장중 큰 방향성 없이 지금 회전 매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방향성 매매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또 이 베이시스와 프로그램 쪽을 살펴볼까? 오늘 베이시스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0.77 정도 콘테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차익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비차익 어제 이틀간 좀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 또 매도 전환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지수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프로그램 말씀하신 대로 부분에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는 매도가 다소 출회가 되면서 현물 흐름을 좀 막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아도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5일선과 20일선 2평 사이에 지금 그 중간 사이에 있으면서 위쪽도 제한정, 아래쪽 제한정인 상태에서 2평 사이에서 지금 논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약세인데요. 최근 3월 6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음봉권에서 지금 시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비차익 매도 쪽에서의 약세를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수급 상황 본다면 썩 우호적인 상황은 또 아닌데 21선 회복이 가능할런지 여전히 5일선에 대한 저항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략과 함께 들려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만기주가 도래했는데 만기주인 만큼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월 동시 만기 이후 유입된 순차익 잔고가 어제까지 약 1.3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 현재 쌓여있는 순차익 잔고를 좀 가늠을 해보면 작년 8월 이후에 외국인에 유입된 3.7조 원을 합해서 약 5조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먼저 작년 8월에 외국인에 유입된 3.7조 원 요 분량은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만기에 청산된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유입된 2월 강세를 보이는 베이시스 역시 3월, 6월 스프레드 강세로 인해서 롤오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하게 짚어볼 게 지표
호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코스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일시적인 좀 디스카운트된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언제든지 그런 글로벌 증시와 함께 키 맞추기 자국이 나올 수 있다고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이 좀 상존해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이슈에서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스프레드, 또 두 번째는 2월에 유입된 프로그램 잔고는 이미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 작년 8월 이후에 유입된 물량들이죠. 그 물량들은 이미 차익 실현 상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순차익 잔고 절대 규모가 좀 다소 크지 않나, 그런 점들은 만기주에 접어든 만큼 시장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상승 베팅으로 가되 언제든지 좀 탄력적으로 그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게끔 환율 동향과 함께 시장 베이시스, 또 외국인들의 매매 추이를 좀 주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저항권은 267.22 정도 수준으로 보고, 어제 급격히 상승했던 변동성이 좀 지수 상승과 함께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콜을 매도하고 비싼 풋을 매도, 혹은 좀 풋 수량을 더 많이 가져가는 델타롱 합성 포지션에 의한 변동성 매도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요. 당월은 만기주인 만큼 옵션들의 움직임이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포지션 구축 시에는 차후로 옵션을 섞어주는 것도 좋은 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눌림시마다 풋옵션을 매도하거나 콜옵션 매수 또는 선물 매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위기는 위쪽으로 좀 타고 있지만 변동성에는 대비해보자라는 그 전략이네요. 한맥투자증권 오늘 변지환 대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